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고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라고 하면 그렇죠. 돈을 넣고 있는 막 그런 금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금고라는 것은 직력과 금고,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이다. 형벌에 관한 금고다. 금고를 한자로는 어떻게 쓰고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금고와 직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고는 금은 금한다는 뜻이에요. 금한다. 고는 막는다. 그러면 금하고 막는다. 주로 금한다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출입을 막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한다는 것이고 막는다는 것은 물론 다 가둬 놓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할 금자는 수풀림의 보일시자다. 그렇죠?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을 얘기한다. 신성한 숲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는 막을 고다. 글쎄요. 쇠로 막는다. 쇠가 막는 데는 가장 튼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는 굳을 고자다. 굳을 고자. 여기에 보면 발음이 이 고자일 수도 있고, 이 전체의 고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테두리를 쳐서 딱 막았다. 그렇죠? 그래서 굳게 했다. 흐르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라는 형법상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자유형의 하나다. 자유형의 하나다.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가두어 두기만 한다. 그것이 금고다. 자유형이다. 자유롭게 해주는 형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하도록 벌을 가하는 것이 자유형이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렇죠. 국어사전의 예문을 보니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역사용어로서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에 죄가 있다. 혹은 신분에 허물이 있는 사람, 죄가 있다든지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벼슬에 쓰지 않던 것을 이것도 금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돈과 관련된 돈을 보관하는 그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금고라고 합니다. 쇠금자에 창고 고자다. 그렇죠? 창고고. 화재나 도난을 막기 위해 돈이나 귀중한 서류, 귀중품 따위를 간수하여 보관하는 데 쓰는 궤 또는 창고를 금고라고 한다. 네. 금고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금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제금고가 있다. 수제금고.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수제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라는 것은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금고. 그렇죠? 은행 같은 데 가면 아침이 되면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날 쓸만한 귀중품이나 현금을 넣은 것을 이렇게 금고 안에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수제금고다. 그렇죠? 수제금고예요. 우리말로 하면 손금고다. 손금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금고다. 그렇죠? 요즘은 수제금고란 말은 사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고 지금도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고 가게에 가서 얘기할 때는 수제금고 이런 얘기가 아직도 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수제는 제자는 제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부금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참 거의 쓰이지 않는데 제가 취직할 때만 해도 조부금고란 말이 쓰였습니다. 만들 조자, 붙일 붙자예요. 만들어 벽에 붙였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빌트인이다.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가구가 대체로 이미 벽 속에 넣어서 만든 빌트인 가구 같은 게 많죠. 그런 것이다. 빌트인 금고. 그것을 조부금고다. 만들어 붙인 금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아직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고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런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쓰리라 생각하고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아직도 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벽금고다. 벽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금고 이외에 다른 하나가 있죠. 새마을금고라든지 마을금고. 그렇죠? 국가정책이나 사회공익 따위의 공공목적을 가지는 특수금융기관. 그것을 금고라고 한다. 고자는 창고 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오늘 얘기하는 형법상의 금고와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이다. 자, 금고를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징역이란 말. 징역.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앞에 금고는 가두어 두기만 합니다. 오고 가고 출입을 물론 못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래서 단순히 가두어 두는 것인데 징역은 가두어 두기도 하고 또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이다.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자유형 중에는
증력이 있고 금고가 있다. 그렇죠? 근데 증력이 금고보다 더 무겁다. 왜냐하면 금고는 그냥 갇혀만 있는데, 증력은 갇혀 놨다가 또 일도 시킴으로. 그렇죠? 그래서, 증력이다. 그런데 사실은 금고와 증력의 차이는 노동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낱말 글자를 알면 글자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어요. 징이라는 것은 징계한다는 것이죠. 물론, 가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란 것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징은 징계한다, 응징한다, 벌을 준다는 뜻이고, 역이란 것은 부역을 한다. 또 수자리, 말하자면 군에 간다는 그런 얘기죠. 나라를 지키러 간다. 그리고 병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일을 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 글자 속에. 그러면 가두어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징역형이다. 그러면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글자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한자를 모르면 좀 구분하기 힘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실형이란 말을 많이 하죠. 실형. 사실 저도 이걸 읽어보고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나무위키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어사전에서 실형이라는 것을 보면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이다.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다.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실형이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집행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을 때리고 나서 집행유예를 한다. 그렇지만은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행을 유예한다, 연기한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실형이 아니다. 실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실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나무위키에 보니 조금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낱말이 조금 헷갈리게 쓰인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실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역이나 금고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집행유예가 일어나면, 그렇죠? 집행유예는 일단 실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벌금형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받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예.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실형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실형이 아니다. 그런데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실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집행유예 받으면 실형이 아닌데 또 그 관행적으로 벌금 이상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실형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린다. 그 내용과 문장과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하면 이제 실형이 물론 아니 되겠죠. 그런데 집행유예가 없는 벌금형은 실형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국어사전에서는 실제로 집행된 경우에 형벌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징역과 금고를 얘기한다. 제가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를 공부하는 김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높은 것이 사형이다.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징역이다. 그 다음에 금고다.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고 그 아래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이 있다.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이제 금고가 자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징역도 자유형이 되겠죠. 사형이라는 것은 생명형이다. 생명에 대해서 벌을 가는 생명을 없애는 것이므로 사형은 생명형이라 한다. 그렇지만 징역과 금고는 자유형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구속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이게 자유형이다.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명예형이다. 그렇죠? 명예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재산, 돈의 손실을 준다. 이런 것은 이제 벌금이다. 이렇게 정리되었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고와 관련된 또 다른 몇 가지 이모저모를 제가 나무위키를 보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금고는 이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노역을 해주게 한다. 본인이 나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금고 수용자의 대부분이 자원해서 노동을 한답니다.
네, 자원에서. 왜냐하면 그 감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몸도 물론 운동도 안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안 해도 되지만은 대체로 원해서 노역을 한다 이렇게 되죠. 감방에만 있으면 시간도 잘 안 간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역이라는 것이 징벌적 의미였다.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힘들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감방에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노역이 징벌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교정 교화의 수단으로 막 그렇게 혹심하게 강제하고 어렵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하게 몸을 움직이는 노역이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나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노역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는다. 그렇죠. 막 그것을 영치금으로 해가지고 먹는 거나 생필품을 구입 가능하다. 운동도 좀 하고 시간도 보내고 돈도 이렇게 벌고 막 그래서 금고형을 받아도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고형은 과실범이다. 과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범죄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은 실수했다고도 할 수 있죠. 중대한 실수이죠. 그리고 양심수 그리고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 파렴치범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로 선고한다. 파렴치범은 예전에 가두어 놓고 일도 시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비파렴치범한테는 일은 안 시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대체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금고를 받고 실형을 살든지 아니면 그 아래 단계가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되고 취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고형이라는데 이 형이란 글자가 좀 헷갈리는 글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형벌형이다. 또 모양형이다. 또 모형이다. 또 가시형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 이 형벌형의 앞에 글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우물정과 같아. 우물정. 우물정이라는 것은 예전에 죄수들에게 목에 칼을 씌웠어요. 그렇죠? 칼을 목에 이제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칼을 씌웠다. 그런 모양이다. 또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거푸집의 모양이다. 두 가지의 모양이다. 이 정자에. 형벌의 형에 이것은 거푸집의 모양이다. 거푸집이 아니라 목에 세우는 칼의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형벌이 된다. 형법이다. 형벌이다. 형사사건, 처형을 한다. 한테 쓴다. 그렇지만 여기에 트럭삼을 낸다. 트럭삼은 어떤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양이다. 네,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형, 거푸집을 얘기한다. 거푸집으로 만든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형, 인형, 어떤 형식, 실제가 아닌 겉보기, 그렇죠? 또 형태, 이럴 때 쓴다. 여기 흑토를 넣으면 이제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쇳물을 넣어서 뭘 만들기 위해서는 흙으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모형은 일종의,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금형과 비슷한, 그렇죠?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모델 모형, 군함을 모형을 만들었다든지 자동차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얘기한다. 형태를 얘기한다. 조금 상당히 헷갈린다. 사실은 글자가. 예. 형식이다. 형식. 그렇죠? 여기에도 형식이 있다. 이거는 실질이 아닌 어떤 겉보기를 얘기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형식은 뭐 자동차의 어떤 모델과 같아. 그렇죠? 어떤 무슨 모델 그런 형식을 얘기한다. 금형이다. 금형은 어떤 찍어내는 틀 같은 걸 얘기하죠. 대형이다. 대형이라는 것은 이게 규모가 큰 것이다. 트럭이 대형 트럭이다. 그렇죠? 막 그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위에 이제 풀초가 얹은 것은 가시나무를 뜻한다. 형극이다. 극도 가시죠. 형극이라는 것은 가시를 얘기한다. 형관이다 하면 가시관이다. 가시관을 썼다. 그 다음에 형처다는 것은 나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좀 낮추어서 얘기한다. 예전 고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자기의 아내가 가시나무로 만든 비녀를 쪘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맞춰 얘기할 때는 형처라고 한다. 형로다.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형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릴 때는 자꾸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린다 진짜.
자, 글자 좀 더 볼까요? 금할 금자다. 네. 금기다. 금기. 타부 할 때 금기. 기는 끓인다는 얘기예요. 금기. 금단이다. 단은 자른다는 얘기예요. 금단.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단의 열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혼이다. 혼인을 금한다. 금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친족 사항에는 몇 촌까지는 금혼이다. 또는 종교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톨릭의 사제다, 성녀다, 뭐 이런 것도 금혼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라에서 왕세자비를 간택을 할 때 날을 잡으면 전국적으로 뭐 금혼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혼인을 금한다. 금식, 금년, 금주 이런 말을 가끔 쓰죠. 구금한다, 잡아 가둔다 그런 얘기가 되죠. 감금한다도 막 비슷하다. 옛날 역사 용어를 보면 의금부 어떤 형사 사건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를 얘기한다. 의금부에는 금부도사가 있다. 의금부를 줄여서 금부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옷이자를 넣으면 옷깃을 얘기한다. 옷깃은 가슴을 뜻하게 된다. 가슴을 막는 것이다. 그렇죠? 옷깃금. 우리가 금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금도라는 말이 요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남을 포용할 만한 도량, 그것을 금도다. 그래서 금도를 보인다 하면 널리 이렇게 이해하고 안아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뭐 금도를 어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볼 때는 이 금자에다가, 그렇죠? 길도자를 쓴다든지 또는 법도도자를 쓴다든지 해서 뭐 금도를 넘었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금자로 쓴 금도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금도다.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자는 막을 고다. 또 막는다. 또 땜질한다. 목에 가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쓴다. 이 글자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금고 정도밖에 없다. 근데 역사 용어로 국어 사전에 나온 것을 보면 당고라는 것이 있다. 당은 당파를 얘기한다. 그렇죠? 옛날 중국의 후한 말기에 환제 때라고 합니다. 환관들이 자신들을 탄핵한 관료들을 처벌했던 사건이다. 환관이 너무 득세를 하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환관을 탄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관료들이 당하는 그런 것을 당고라고 했다. 환관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자 관료들이 이들의 잘못을 탄핵을 했는데, 오히려 환관들은 벌을 받지 않고 환관을 탄핵한 관료들을 조정에 반대하는 당인이다. 그렇게 해서 종신금고형에 처하고 벼슬의 길을 막아버렸다. 벼슬하지 못한다. 그것을 당고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당고지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다. 이때 고는 말하자면 벼슬길을 못하도록 한다. 물론 뭐 다른 금고형에 처했으므로 어디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해서 금고를 쓰는 게 서을금고법이 있다. 서을이라는 것은, 그렇죠, 서자와 을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다 첩의 자손인데 그 첩이 양민이냐, 양민의 첩의 아들은 서자라 하고, 그리고 천한 사람, 천민의 첩의 아들은 을자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서을이다. 서을은 금고된다. 벼슬길이 못 나간다.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은 벼슬을 할 수 없도록 금한 것, 이 금고라는 것이 앞에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벼슬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다. 네. 고자가, 이 고자가 기본이 되죠. 옛 고자가. 여기에서 많은 구들고, 낮게, 그렇죠? 마를고, 시어머니고, 쓸고, 고질병에 고질고, 또 옛고, 턱밑살호, 막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금고라는 말을 살펴봤는데 한중일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글자는 말하자면 상용 한자가 아니에요. 상용 한자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거의 잘 안 쓴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지 않고 구들 고자 이것으로 금고를 쓰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쇠금자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금고라는 낱말을 쓰고 있다. 오늘 금고 그리고 직력과 금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느냐 없느냐. 여건 노역을 시키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직력, 여기 없는 것이 가둬만 두는 것이 금고다. 이 두 개는 다 사람의 자유를 속박함으로, 자유를 구속함으로 그것을 자유형이라 한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다. 그래서 자유형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